비 오는 날에 오빠가 방황하는 소녀들을 구하다 약 10년 전 대도시에서 넷 구출 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게임 및 인터넷 카페에서 놀고 있는 젊은 소녀들이 비용을 지불할 돈이 없어 남성에게 대신 지불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후 호텔이나 여관에서 보답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노이와 다른 대도시에서는 백인 여성 구출 운동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배낭 여행 형태로 베트남에 온 외국 소녀들이 갇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비 오는 날의 오빠들에게 구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노이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후이 훈근, 지난 설날에 있었던 곤란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수년간 외국인 교사들과 단기 계약을 해왔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베트남에 여행 온 배낭 여행객들이며 동시에 영어 학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수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해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훈근 50%의 교사와 계약을 종료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신속히 귀국했지만 몇몇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켈리엠입니다. 설날 30일에 그녀는 훈에게 만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그녀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이야기하며 훈에게 구출을 요청했습니다. 몇 달 전 그녀의 미국에 있는 친척이 코비드-19로 사망했고 이제 귀국할 돈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달 동안 어려운 생활을 하며 집세를 내기 위해 노트북과 장신구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훈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하룻밤의 관계를 통해 조금의 지원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담한 제안에 훈근 거절하고 그녀를 1대1 개인 과외를 요청하는 몇몇 고객에게 소개했습니다. 얼마 후 그는 매우 다른 모습의 켈리엠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금 매우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자랑했지만 과외로가 아니라 서비스 업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켈리 엠덤은 그녀의 몇몇 부모 중 한 명이 큐라는 거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혼한 상태였기에 그들은 편안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었고 큐는 그녀에게 많은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큐는 그녀를 다른 친구에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몇몇 백인 여성에게는 ONS 하룻밤의 관계가 그들의 문화에서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남성과 대화가 잘 통하거나 그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느낄 경우 그들과 자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라고 훈근 말했습니다. 또한 하노이에서 유명한 젊은이 투안안에 따르면 코비드-19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하노이 청년들은 서양 여성과의 새로운 경험을 원한다면 저녁에 구시가로 가면 된다고 전해졌습니다. 영어를 조금 할 수 있으면 바, 펍 등으로 들어가 사랑을 찾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운이 좋으면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 젊은 여성을 만날 수 있었고 그럼은 안녕하세요, 맥주 한 병 사드릴까요? 라고 부르며 함께 앉을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젊은이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녀에게 몇 병의 맥주와 몇 개의 구운 오징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를 초대하여 쌀국수집에서 저녁을 먹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술을 잘 마신다면 술 한 병을 더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백인 여성이 마음에 드는 기색이 보이면 호텔에 가자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오랜 유학 생활을 한 투안안은 이런 방식으로 서양 여성과의 대화나 ONS에 대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인터넷의 폭발과 함께 데이팅 앱이 네트워크 공간을 지배하게 되면서 베트남에서 백인 여성을 사귀는 일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틴더, 투, 라인과 같은 친구 만들기, 채팅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틴들에서 금액을 조금 지불하고 골드 VIP 등급을 올리거나 틴더 플러스 등록하면 좋은 여성을 만나는 것이 매우 쉽습니다. 특히 코로나20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구출 활동이 더욱 쉬워졌습니다. 베트남에 갇힌 백인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투안안에 따르면 귀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머물 수 없었던 몇몇 여성들은 우리는 같은 것을 찾고 있는 건가요? 또는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라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하룻밤의 관계 후 그녀는 몇백만 동을 요청하며 대부분의 젊은 남성들은 지갑을 꺼냅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고생에 동정심을 느껴 마지막 남은 돈을 모두 그녀에게 주기도 합니다. 투안 아니아는 백인 여성을 전문으로 구출하는 비 오는 날의 오빠 중 한 명은 부유한 남성 M남입니다. 그는 매주 1~2번 구출 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지어 하노이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할 때 모두가 거의 외출하지 않던 시기에 남은 계속해서 서양 여성들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집품은 100명이 넘습니다. 외국 여성들은 보통 건강하고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비 오는 날의 오빠들이 중독되기도 합니다. 라고 투아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외국 여성들 중에서 갇혀서 생계를 꾸려야 하는 것 외에도 최근에는 전문적인 백인 여성 성매매 조직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매춘 서비스와 돈 벌기 전술 하노이에 있는 미니 호텔 체인 매니저인 민투아는 몇 년 전부터 하노이에서 외국 여성들과의 매춘 서비스가 등장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베트남어를 배우기 위해 베트남에 온 동유럽의 젊은 여성들로 외모와 적당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 고객층은 이색적인 경험을 원하는 남성들입니다. 이들은 항상 매우 신중하며 베트남어를 꽤 잘 구사하고 만나기 전에 소개자나 연락처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약속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희소성은 수년간 지속되며 많은 유학생들이 베트남에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외국 여성 애수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이들은 동남아시아, 동유럽의 배낭 여행자들이거나 프랑스, 미국 국적을 가진 경우도 있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주선자에 관리해 있습니다. 이들과의 만남은 보통 $500에서 $1000의 가격이 책정됩니다. 2022년 2월 하노이 경찰의 사회악 방지 및 젊은 여성 및 아동 매춘 단속팀은 부유한 외국 여성 매춘 네트워크를 적발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테이빈성 출신의 33세 남성인 당반년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시아와 아메리카 국적의 여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필리핀 국적의 브라이언 존넬 38세은 베트남에서 오랜 시간 활동해온 매춘부로 주목받았습니다. 브라이언 존넬은 성형수술을 마친 후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활동하다가 베트남에 와서 당반년의 네트워크에 합류했습니다. 이 매춘부는 고객들에게 인기가 높아 지속적으로 여러 남성들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존넬의 고객들은 거의 100%가 그녀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하노이 경찰의 외국인 및 고급 기술 범죄 조사부서의 한 수사관은 최근 외국 여성들이 성폭력 및 강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간헐적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는 외국 여성인 제니 24세가 한 젊은 베트남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며 매우 믿기 어려운 정황을 설명했습니다. 제니는 유럽의 한 나라 국적을 가진 여행자로 친구들과 함께 베트남에 긴 여행을 왔고 서호구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연말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나갔다가 한 베트남 남성인 HT 21세와 함께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대화가 잘 풀리자 HT는 제니를 호텔로 데려가자고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아파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온 후 AT는 제니와 함께 침대에 누웠고 제니는 AT의 행동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HT가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자 제니는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제니와 함께 있었던 한 남성이 달려와 두 사람이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목격했습니다. 다음 날 제니는 강간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HT는 제니와의 성관계가 그녀의 동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제니는 그런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했지 더 이상은 안 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제니의 체격과 몸무게가 ET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제니가 상황을 주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AT는 제니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수백만 동의 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누가 누굴 꼬신 건지 알 수 없는 웃픈 상황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플러그 이야기의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공유하며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